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저번 한 주 빠졌다고 저에게 엄청나게 항의하신 분들이 진짜요? 있죠. 항의를 하세요? 내가 임의로 뺐다. 아, 내가 알기로는 제가 그날 주사 맞으러 왔었거든 나도. 저도 그때 오전에 힘들었죠. 저요? 나 토요일 날 당신 그거 못할 줄 알았어. 빨간 시황. 힘들었을 텐데. 저 토요일 날은 조금 힘들게 했는데 그냥 했고요. 저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맞았는데 8시 반부터 아프더라고요. 그래. 오후에. 나는 4시 금요일 4시에 맞았는데 첫날 몸이 괜찮아서 나는 역시 내 몸에 문제가 있구나. 면역장애이 없구나. 그런데 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오리나 연구원 결혼식이었잖아. 네네네. 그냥 표현 안 했는데 그날도 가면서 되게 힘든데 토요일 날은 나 열을 거의 37.8도까지. 열이 있으셨군요. 하여튼 저도 열. 허무한 거는 막 그 맞으려고 엄청 노력해서 맞은 건데 그 주위 봤더니 우리 와이프가 자기는 자기 7월에 맞을 것 같은데 자기는 나보다 너무 자랑하던데 나한테. 그냥 이게 그거 알림 뜨는 거 보고 신청하셔서 하시고. 아니 그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그건 잘하지. 다음에 뭐 얘기하고 하여튼 네. 근데 그럽시다. 뭐 이 얘기 왜 했냐면 주사 맞았다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타이레놀은 준비해 놓으시는 게 낫겠더라고. 네. 난 타이레놀 안 먹다가 안 돼서 먹었는데 그래요. 제약 담당하시는 분이랑 얘기하니까 그 타이레놀 성분이 있는 게 한 70개 가지가 한국에서 심판되고 있어가지고 굳이 타이레놀 아니라고도 근데 아니어도 엄청 상관없다고 그것 때문에 하는데. 약사분이랑 싸우더라고. 네네. 어떤 분이 타이레놀 달래는데 다른 거 주니까 막 할아버지인데 그래요? 막 아니, 막 성분이 막 성분 똑같으니까 타이레놀이 요새 품기래요. 그래서 종로 가면 통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 통으로 이만큼 사놨어. 우리 애들 대비해가지고. 이게 품귀 현상의 원인을 보고 계십니다. 마스크도 집에 도대체 얼마나 쌓여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하도. 알았어요. 이게 모든 현상이 이게 문제여서 미리 땡겨들어서 샀다가 네.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늘어나겠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IT 부품 중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게 무슨 주가와 뭔 상관이냐 하는데 땡겨들 많이 샀구나 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요새 여행주 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은 네. 아침에 내가 모닝 때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게 막상 좋아질 때가 내년이기 때문에 그쵸? 그때는 주가가 더 있을 거라는 거지. 어쨌든 땡겨서 사고 있는 거죠.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그렇죠. 때 실적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안지나 이따 녹음해야겠다. 그거 이따 안 좋게 나올 때 해야 된다는 거. 지금이 아니라. 저희 오후에 나가는데. 아니 안지나 불러서 한다고. 네가 뭐 여행주 산다잖아. 아니 촬영팀 같이 나간다니까요? 시간 때문에. 참나.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저기 다음 주 뭐 있어요? 예, 다음 주 일정 3가지 정리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22일 날 이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뭐 청문회 하니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뭐 주기적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원회에 나가가지고 뭐 코로나로 인한 연준의 뭐 교훈과 대응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연준의 교훈과 대응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큰 의미가 있고요. FOMC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공식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당연히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준 FOMC 끝나고 의견이 뭐 연준 뭐 점도표라든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파적이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까지 매파적이는 않고 좀 비둘기파적인 좀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저 연준의 입장인지 파월 의장의 입장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악권은 점도표 너무 의미 두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압도적이었지. 그렇죠. 근데 뭐 과거에 이렇게 FOMC 내용들을 보면은 연준 전반적인 의견과 연준 의장의 그 의견이 갈릴 때는 그래도 연준 의장의 의견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긴 했거든요. 시장 참가자들이 너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원하니까 이제 뭐 기다렸다는 시 파월 그렇죠. 가는 것이 예전에 뭐 테이퍼 텐트럼 이런 그 경험도 있으니까 시장을 좀 달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솔직히 내 해석할 수 생각만 있겠죠. 할까? 수채 그냥 호키시했고 시장이 빠졌으면 마음 편했다니까 이번에. 그죠. 그죠. 그러면 딱 그겁니다.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며칠이라도 이랬어야 지금은 그냥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거에 대해 답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되게 의미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커머티 시장 그냥 중국 공급 때문이라는데 달러 뭐 강세 때문에 달러가 더
아니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 투기적 포지션 빠져나온 거야. 유동성 축소 얘기 나오니까. 아까 최진영 연구원이랑 한참 녹음할까 하고서 얘기했더니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좀 못했는데 말도 입도 참 짧어. 진영이도 바쁩니다. 그래서 그래 미안하다 야 그랬는데 내가 전화하자면 투기적 포지션 청산이 엄청 된다는 거지. 유동성을 회수할 것 같으니까. 네. 커머디티 시장 확 반응을 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제 사실 구리가 경기라는데 구리가 올라온 이유는 상당한 경기 투기적 포지션이었는데 그냥 어제 한 방에 농산물까지 다 두드려 맞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뭐 금 뭐 이런 거 다 두드려 맞았으니까요. 오케이. 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청문회가 있고요. 오후 2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새벽에나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하실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시행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는데 뭐 몇 가지가 지난주에 그 개정이 돼가지고 바뀌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이 바로 이렇게 그 체감하실 수 있을 만한 거는 공모주 이제 공모 배정 물량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여러 개 증권사에 하는 경우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 안 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시행입니다. 이게 뭐 중복으로 이렇게 그 증권사를 만들어 놓고 계좌를 만들고 여기서도 신청하고 저기서도 신청하고 뭐 이런 거를 썼었는데 이제 그게 다음 주부터는 안 된다, 막힌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거는 20일 이후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크래프톤이 이게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증권신고서는 이미 제출했잖아요. 아니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아니 근데 느낌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법의 취지상으로는 그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크래프톤 뭐 어제 뭐 중국 관련 얘기도 나고 워낙 좀 따상 나오면 얼마나 가장 핫하죠 지금 난리여서 공부시장에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말했기 때 얘기하면 이거는 중복 가능한 거지. 뭐 지금 법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언론 보도 나오겠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한 이슈는 EU 정상회담인데 사실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EU 정상회담 이전에 G7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냥 미국이랑 EU랑 이번 주 초에 정상회담 했었는데 그 G7 정상회담이랑 별개로요. 그거 이후에 어떻게 얘기할 거냐, 뭐 러시아, 터키 등과 어떻게 할 거냐, 경제 협력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유럽도. 그러면서 유럽 내에서 예전에는 영 내에서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고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 파월 청문회가 제일 중요하죠. 그거예요. 왜냐면 파월에 도대체 왜냐하면 하원 원래 연준 기자회견 할 때는 기자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네. 사실 뭐 시장 친화적인 게 강한데 청문회 보면 또 다르더라고. 다르죠. 이거 당신 정치 계획 뭐야? 앞으로 이거 왜 그렇게 할 거야? 긴축 계획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중요하죠. 대놓고 물어볼 거기 때문에 연준이 누가 뭐래도 2달 전에 비해서 뭔가 스탠스가 바뀐 건 확실하거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월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능수능란한 건 있는데. 네. 뭐 그것만 갖고 쉽게 넘어가는 문화는 아니에요. 미국이 뭐 좀 자본주의 발전국이라고 보는 게 가끔 청문회 있을 때 질문 같은 거 보면 나름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 수요일 날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예. 그런데 이게 과거 패턴 보면은 뭐 미리 연설문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빠르면 화요일 날 내용이 대충 그쵸.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스케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굉장히 제가 차트에 중요한 그림 둘 다 중요한 그림을 갖고 왔더라고. 네. 왜냐하면 이 소재 산업재와 그러니까 이게 유가. 최근에 금리 내려면서 성장률 올라오니까 뭐 성장 가치자 그걸 떠나서 네. 오히려 이게 이제 좋게 보면 코스트가 좀 다시 내려서 안정화될 거냐 생각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유동성에 대한 반응들이 상품 시장부터 올지 모르겠다 얘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온 것 같거든. 네, 온 것 같아요. 이 그림 좀 얘기해 줄까요? 네, 일단 위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상품지수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MSCI 산업재지수, NSCI 소재지수랑 이 미국 그 기대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레이시라고 그러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같은 방향으로 갔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뭐 인플레이션 높게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지고 시장 금리는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데 소재 산업재 주가가 계속해서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저께 그 목요일 날 자료를 쓴 건데 실제로 그 목요일 날 이거 쓰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재 산업재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특히 뭐 소재도 그렇지만 이 에너지 같은 데도 그 하락을 했고 뭐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이던스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하루에 7%씩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그것도 있을 것 있고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기적이 쌓였던 곳이 커머디티 마켓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더 컸지만 가상화폐가 컸지만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난 되게 궁금했어. 사실 이거를 내가 이게 이쪽이 반응이 오나 안 오나를 되게 궁금해하다가 중국이 트리거를 던져버린 것 같아. 중국이 그쵸. 결국은 지네 재고 물량 풀어버리니까. 그거랑 달러 강세랑 이 두 개가 뭐 일각에서는 거의 뭐 실질적인 미국과 중국의 정책 공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상승을 막는 흐름을 길게 동시에 보면 나왔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좀 멈춰야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어요. 길게 보면. 좋은 하지만 현상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산업재 그렇다는 쪽에서는 거죠. 그렇죠. 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뭐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거는 현상이고요. 그 이면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이라든지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중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다는 많은 거죠. 분들이 놓치시고 계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안정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미국도 머리 아프고 중국도 머리 아프니까 자연스러운 공조가 나왔다. 네. 다음 것도 흥미로운 거죠. 네, 지금 WTI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2018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WTI 유가가 올라와 있는데 뭐 2018년 10월이면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뭐 두바이 브렌트 뭐 WTI 다 오르는 게 아니라 WTI가 유독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는 뭐 미국이 당연히 경기 재개가 빨랐기 때문에 미국 휘발유 수요라든지 항공유 수요라든지 이런 게 빨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블룸버그의 해석으로는 결국에는 두바이 유가도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시차를 두고서라도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재개될 거고 항공유 수요도 이쪽으로 늘어날 거고 트레이더들이 이 좀 더 싼 두바이 유가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였고 뭐 어저께는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좀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여튼 이거 비건 이런 거 참 좋아해요. 네. 야채 연구는. 저 즐겨 이런 먹지는 않죠. 저요? 어.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저는 다 먹죠. 아니 그러니까 비건용 음식을 많이 먹나요? 뭐 그렇지는 않는데 더현대 관심은 지하 있죠. 슈퍼에 비건용 무슨 음식 코너가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생각보다 커지고 그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다 먹었는데 나는 비건은 안 되겠더라고. 저희 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기로 네. 와이프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한번 사서 먹어보지 해서 샀는데 비욘드 미트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 뭐 맞아요. 맛있는 제품들이 맞습니다. 꽤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스타트업도 그런 데 있어가지고 좀 가보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온 데 가장 큰 문제는 지하에 편의점이 생겼다는 거야. 네. 굉장히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방에서 안 나오고 있을 때는 내 방에서 온갖 것을 사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점점 먹고 있어요. 이러면 알겠지. 거기 맛있는 게 의외로 많다. 내가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건 전문 식품 업체 타투두 셰프라는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타투두 셰프 하면은 타투한 요리사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힙하죠? 실제로 이 로고 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셰프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타투가 돼 있는 뭐 그런 사람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건용 냉동식품을 주로 팔고 있습니다. 뭐 코스트코에 뭐 아사이볼 뭐 이런 거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커지기 시작했고요. 스펙을 통해서 작년 5월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뭐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지금 거의 전고점 근처에 다시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차트 한번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년 전 대비 지금의 이 음식 품목별 그 소비 증가율을 보면은 가장 적게 증가한 거는 육류란 해산물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채라든지 신선식품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유제품 이쪽 증가율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고기 소비를 좀 줄이고 신선식품이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이쪽 그로스가 늘어난다면은 여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 매출의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타투드 셰프라는 특이한 기업들 정도는 한번 재밌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소개 차원에서 데이터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실적은 뭐 좋긴 좋은데 네. 이게 참 8페이지죠? 그렇죠. 네. 지금 이익 추정치가 14주째 올라갔어요. 14주면은 한 분기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은 실적 나오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같은 경우에는 소폭 둔화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방향성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지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림 15번 보시면은 지금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1, 2, 3, 4분기 중에서 가장 낮은 게 2분기예요. 2분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QOQ 그로스로 본다면은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점인 거는 맞는데 이게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냐?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적어도 6월 말 7월 초는 돼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도 그렇게 안 올라올 것 같아요. 1분기가 워낙 마진이 좋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1분기 매출이 안 좋지 않았어요. 늘어났는데 맞아요. 마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근데 2분기가 원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는데 마진이 그만큼 안 느는 것 맞습니다. 같아가지고 갔다 오는 것마다 말하는 거면 TP는 올리는데 그냥 마진은 그냥 그렇고 그렇죠.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실적의 볼륨 자체도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이게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리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확인되고 있는 상황. 네, 업종별로도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그 세 번째 그림인데요. 이익 추정치 올라간 거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소재랑 금융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같은 철강 업종이 많이 올렸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금융주주가 눈에 띄기는 하던데 은행 업종이 좀 크게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핫한 거는 IT 쪽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시클리컬 쪽인데 또 좀 어제 밤에 금리가 예상외로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던 게 소재 금융 쪽이라서 이 실적이 계속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볼만한 데이터가 또 뭐가 있죠? 네, 의미 있는 데이터 뭐 쭉 넘기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9페이지에 있는 업종별로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돼 있는 페이지 이거 영업이익 추정치 바뀐 거 보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전기세에 대한 게 발표가 될 예정인가 봐요. 뭐 그것 때문에 한국전력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틸리티 업종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된 거 이것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는 아니고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은 항공 쪽 이익 추정치가 순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워낙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그로스가 분기 추정치는 좀 많이 상향 조정된 것처럼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페이지에 네. 고유의 물량이요? 근데 이번에 표 7을 좀 보시면 네. 그 좀 금융주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잘 좀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네. OES 물량 풀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고 오늘 저희들도 뭐 신용화 팀장이 열심히 지금 요새 컨커하고 다니고 있고 연마사장이 바쁜데 뭐 이렇게 너무 흥분하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게 결국은 올해가 연간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좀 톤다운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아쉬운 한 해가 되고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저희는 좋을 땐 또 세게 말하는 하우스인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러는데 아니 뭐 주가 너무 앞서 너무 빨리 달려와서 연초에 네.
어떤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매력적인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다 보니까 수익 내기 힘든 장이니까요. 제가 이런 말하면 자꾸 그러지만 이거는 주위에 같이 얘기하다 보면 참 만만치 않고 특히 저희 하우스에서 좀 최근에 뭐 삼성전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좀 약간 그래서 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좀 밖에 활동을 안 하려고 되게 하는 편인데 한 2주 전에 녹음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제 다 올라와 버리더라고. 또 하필이면 왜 그거 다 뭐 슈카 우리 회사 출신이잖아. 그래서 네. 그것도 한 3주 전인가 녹음했던 건데 갑자기 어제 올라오고. 한경 TV는 그 나 대표님이 대신직원 계실 때부터 알던 분인데 뭐 한경 TV에서 사회 보신다고 직접 꼭 좀 나와달라고 해서 한번 나왔고 근데 어제 다 올라온 거야 그게. 그랬더니 하필이면 공통적으로 당연히 하던 말 똑같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뭐 전자 줄여서 딴 거 사서 이 말을 한 거야. 했더니 또 막 그러시는데 뭐 저희가 뭐 무슨 뭐 사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보다 그냥 그래 고민은 이거예요 저희 하우스는. 마진을 늘릴 수 있는 좀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냐. 그래서 어제가 참 이게 두 개가 겹쳤는데 커머디티 가격이 좀 하향으로 더 내려와 줘야 된다. 근데 그것은 뭐 정책 당국자들 알고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 투기적 포지션이 좀 더 빠져야 된다. 유동성이 거쳐야 된다. 이 생각이어서 이게 유동성을 거치면 PER에는 부정적 요인이고 네. EPS는 긍정적 요인이고 보니까 이게 두 개가 겹쳐 있어가지고 잘 봅시다. 하여튼 오늘 오후에 뭐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네. 내일도 나와서 그 하고 가실 네. 거죠? 네. 알았습니다. 예. 맛있는 거 사주고 주할모 PD. 조알모 PD요? 당신 돈으로 사주고. 제 돈으로요? 알았지? 회사 돈으로 먹는 거 아니었어요? 왜 당신 돈? 우리 제작비 그래. 없어요? 알았어. 내가 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먹어. 주할모 PD 좋아하는 우와. 걸로. 그래. 나한테 올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멋진 상사의 이렇게 와. 이미지 메이킹을 내 스스로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저 리밋이 없는 화이트 그냥 좀 아름답게 끝내자. 저 이렇게 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라. 알겠습니다. 적당히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뭐 소고기 오마카세 같은 데 가지 말고. 그거는 피자 먹을 거예요, 피자. 피자 얼마든지 네 판 먹어. 한 판씩 먹어. 한 판씩.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